그렇다면 197년에는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그 손책이 황제 옥새를 가지고 바꿨잖아요. 병사들 원술한테 주면서 원술한테서 병사를 가졌어요. 그렇게 돼서 손책은 병사를 가지게 되고 원술은 옥새를 가지게 됩니다. 자, 옥새를 가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옥새를 가지니까 주변에서는 옥새는 황제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황제라고 칭을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술이 자기는 왕이라고 칭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황제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이제 황제들이 말하는 게 특징이 뭐 있어요? 보면 이제 짠 이러잖아요. 본인한테. 그래서 짐은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짠. 뭐 자기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는 황제가 됐다 이러면서 막 주변 사람들도 이제 황제라고 칭을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옥새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주변에서 이 사람이 황제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절대. 단지 옥새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미 황제가 있잖아요. 황제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황제를 칭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는 반란들이 일어나겠죠. 주변에서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겠죠. 황제를 지금 모시고 있는 조조는 더더욱 짜증나겠죠. 여기 황제가 있는데 원술이 옥새가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기를 황제라고 이렇게 등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조조가 짜증이 나서 자 당연히 황제한테 얘기를 하죠. 저기 원술이 황제라고 자칭한다. 본인이 직접 일단 잡으러 가요. 원술을 잡으러 가겠다. 원수를 잡으러 가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원술한테 쳐들어갑니다. 자, 어느 하루는 보리밭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보리밭을 지나가는데 이게 길이 되게 좁은 거예요. 병사들이 지나가기에 정말 거의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그런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사들한테 이것은 농민들이 애써서 보리밭을 일궈낸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관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밟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천천히 지나가다가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천천히 지나가는데 갑자기 조조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 있는 그 보리밭을 다 이제 밟게 돼요. 막 엄청 많이 밟게 되니까 조조는 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보리밭을 밟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형시키라. 근데 본인이 이걸 밟았어요. 그래서 조조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날 죽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밭을 만약에 밟았다면은 죽이는데 나라고 안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이세요 라고 하죠. 당신을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 머리를 베어서 내 머리카락을 베어서 머리를 대신하고 만약 이 죄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나라에 공을 세워 오겠다. 공을 세워서 오면은 이 죄를 덮어주길 바란다.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중국어로 뭐냐면은 자 제가 그거는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보죠. 革发代首，他日立功相属。 네, 들리시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본인 머리를 베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머리를 뱁니다. 여기 실제로 삼국연의에 나온 내용이에요. 보신 적 있으시죠? 삼국연의를 보신 분이라면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의미로 쓰였구나를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진화를 갔어요. 그리고 원술한테 갔는데 원술이 계속 자기 성을 지키고 있으면서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조조가 안달해지는 이유는 자기네들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원수를 치려고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군량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하여 군량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때 원소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원소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서도로 가자.
이렇게 해서 소도로 가는데 이 소식을 또 원소가 들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또 이제 다시 공손찬을 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에 저번에도 보셨다시피 아래쪽에는 조조가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공손찬이 있어요. 그래서 원소는 방향을 바꿔서 공손찬을 치기 시작해요. 나중에 공손찬이 죽어요. 그 원소에 의해서 패배해서 죽습니다. 공손찬은 자살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군사력을 다 잃었잖아요. 원소한테 다 잃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을 지고 이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살은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12월쯤에 이게 일어난 일이에요. 일단은 12월 그때 보면 196년 12월에 원소가 허창을 친다는 소식을 받고 다시 허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조가요. 여포를 자 다른 얘기요. 그 이후의 얘기인데요. 조조가 여포를 치려고 할 때 이거는 아마도 이제 책을 읽어보셨거나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거나 할지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냐면 장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또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거냐면 조조가 세력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리고 여포를 먹으면서 본인도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조조를 두려워해서 바로 조조한테 투항을 해요. 장수라고 있는데요. 장수는 누구냐면 짱지의 조카예요.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투항을 하게 됐는데 조조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일생에 이 잘못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면은 투항을 해서 이제는 이제 조조가 먹은 거잖아요. 여기를 이제 먹었어요. 근데 조조가 맞아요.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추씨 부인이에요.周氏라고 있어요. 周氏. 그러니까 추씨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을 너무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미모가 예뻐서 좋아했는지 아니면은 뭐 원래 이제 드라마 그 삼국 연의에 보면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조조는 아가씨나 이런 여자들보다 부인을 좋아한대요. 원래. 그래서 다른 이제 사람보다는 그 쪼가 아니고 쪼예요. 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쪼시 요거예요. 쪼시. 그래서 보통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쪼夫人이라고 해요. 쪼예요. 연상 연하를 이런 걸 떠나서 되게 이제 남의 부인을 탐하는 스타일이래요. 조조가. 그래서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여인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취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남의 여자를 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장수가 보는 게 너무 짜증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일을 꾸미냐면은 죽이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비종갓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는 부하에는 또 누가 있냐면 예전에 보세요. 그 동탁이 정원을 죽이려고 할 때 거기 정원의 그 수하에는 여포가 있었죠. 그래서 여포를 이렇게 수매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있냐면 조조를 죽이려고 하는데 조조가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까 근데 조조 밑에는 누가 있냐면은 디엔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위 장군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위 장군은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 어떤 역사상 어떤 이제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냐면 전위의 그 능력이 싸움 능력이 여포에 뒤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위가 싸움을 잘 한다라는 얘기인데 전위하고 여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서 그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요. 근데 전위는 정말 센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전위 때문에 조조를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전위를 어떻게 하냐면 밤중에 이제 뭐 그 삼국 연의를 보면 이제 술을 많이 먹이는 건데 근데 술을 많이 먹여서 조금 나약하게 한 다음에 사람이 좀 힘이 약해지잖아요. 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질러서 그 조조나 그 식구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누가 어떤 손실을 그때 얻었냐면은 전위 장군이 그렇게 해서 죽어요. 전위가 여기서 전사를 하고요. 네 글자로 그거를 표현했는데 왜 죽었다라고 중국어로 표현을 했는데 뭐냐면 꽈부디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찾아보면 나와요. 과부 니종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쪽의 상대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전위도 그때 갑작스럽게 당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있는 너무 많아서 전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힘이 모자라서 죽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었고, 자 조조가 또 누구를 잃렸냐면 장자, 자왕, 장자를 잃었어요. 이때 그 여자 한 명을 타면서 복수를 당한 게 뭐냐면 장자를 잃고요. 그 다음에 자왕이었고요. 그게 조왕. 그리고 조카 자왕안민이라고 이렇게 해서 가족을 또 잃었죠. 그 다음에 가장 센 장군 디엔웨이도 잃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게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보리밭을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싸우러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전위 장군의 묘를 이게 지나가면서 정말 슬퍼했거든요. 예, 아주 센 장군이니까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빈털털까지는 아니지만 조조는 참 제가 볼 때는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도 많은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삼국 연의에서 보는 완청之战이라고 하는데요. 완청之战 하면은 딱 이 사건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이에요. 그냥 완청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완청之战 하면 바로 요 사건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적백대전 하면은 어느 사건을 얘기하는 건지 다 아는 것처럼 장군 디엔웨이 원래는 디엔웨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그 18루之后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18후 제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짱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하에 있던 부하였어요. 원래 디엔웨이가. 근데 나중에 조조한테로 오게 된 거죠.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4월달 한 달 뒤 이제 그 장안에서 이각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있고 나서 한 달 뒤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우리가 그때 지도를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제 장안에는 그때 누가 장악을 했었어요? 이각과 곽사가 장악을 했잖아요. 요때 이제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이각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리고 이각은 지금 죽었고 곽사는 이각이 1년 전에 죽였어요. 그래서 이미 둘 다 죽은 거예요. 이각과 곽사가. 누구냐면은 또한 단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좀 살다가 죽는데 아직 일찍 죽진 않고요. 근데 이 사람이 꾀해서 어떻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단외라는 사람이에요. 단외 중국어 이름은 또한웨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죽여서 머리를 조조한테 갖다 줍니다. 그때 조조를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가 따르고 싶은 사람을 따르잖아요. 원래 이제 따르면은 그래서 그 머리를 조조한테 갖다 주면서 그때 장안과 자 보세요. 그럼 조조가 더 커지게 되겠죠. 장안도 그러면 조조가 먹게 되겠죠. 그리고 장안과 조조가 지금 있는 여기 이어주는 그 다리 어디예요? 낙양이죠. 낙양도 황제로 인해서 먹게 되고 서도도 먹고 지금 그래서 엄청 큰 거예요. 조조의 그 땅이 되게 커요. 지금 현재는.